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뉴스 토픽의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제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 기사가 뭐 이제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거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고용률이죠. 그래서 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을 좀 헤드라인을 살펴보면은 고용률이 정점을 찍었다, 뭐 역대급 고용률이다, 뭐 역대 최고 고용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전체 내용을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관련 기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고용률이 일단 역대 최고를 찍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우려한 얘기들, 뭐 이제 이런 것들 적어놓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용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취업자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뭐 이거는 이제, 산업 근간 제조업과 경제 허리라인인 3, 40대 취업자가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취약점 드러났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릴 내용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쭉 읽어보면은, 11월 전체 고용률은 61.7%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이것은 1982년 고용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데이터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고 뭐 역대 최고다, 사상 최고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왜 역대 최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좀 그 뉴스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좀 넓게 퍼지고 이제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과거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가서 밀착 취재하고 요렇게 했던 반면에 요즘 뉴스 기사들은 어때요? 누가 올라오면은 너도 나도 그냥 다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써서 올리는 기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요런 광고들을 껴가지고 팔기 위해서 그냥 막 복사 붙여넣기 식의 뉴스 기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이런 그런 좀 이슈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뉴스 기사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나온 근원지가 있죠.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던 근원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나오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고용률이라는 곳은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청에서 볼 수가 있어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계청 메인으로 들어가시면은 메인 화면에 요번에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니까 2019년도 11월 고용 동향에 들어가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고용 지표인데, 자, 과연 몇 명이나 봤을까 봤더니 조회수가 1,400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아까 처음에 왔을 때가 1200명대였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좀 보니까 지금 한 200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뭐 1400명 정도가 이 고용 지표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고, 뭐 요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400명이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했다면은 아마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 자료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보도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19년도 11월 고용동향, 요번에 뉴스 기사 나왔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고용률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고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그 고용률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요거예요. 요게 지금 보면은 고용률이 67.4%로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1년치 동향이에요. 그 말은 즉 지금 2018년도 요맘때의 것을 본다면은 이전의 동향치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것도 같이 한번 더 참고를 해보면은 요거죠. 네. 이게 지금 2019년도, 그리고 요게 지금 2018년도 건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냐면은 매년 10월 11월 때 고용률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연말에 12월 그리고 연초에 고용률이 최고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즉 요번 2019년도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고용률이 정점을 찍지만은 12월, 1월 넘어오면은 다시 한번 더 고용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67.4%라고 했는데 이 전년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은 전년도 11월 달을 보면은 이게 이제 2018년도 11월이거든요. 67.1%예요. 그래서 0.3%의 차이가 이제 뭐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건 별 차이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뉴스에서 고용률 역대 최고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용률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2019년도 18년도 걸 보여드렸죠. 17년도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도 거를 보여드리면은 18년도 19년도 거랑 약간 다른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고용률 추이를 보면은 취업자와 고용률만 나오죠. 근데 18년도 19년도 거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취업자가 나오는데 고용률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이게 지금 17년도 때 나온 고용률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라는 거죠. 자, 15세에서 64세라고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64세 이상 노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고용률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잘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7.1%라는 거는 이전 데이터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외한 게 지금 보면은 2017년도 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이 이 61.2%짜리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보면은 어떤 거냐? 15세 이상 고용률, 이제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노인을 제외한 고용률을 보면은 이 67%대로 올라간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용률만 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얘네가 고용이 되고 안 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집단이 있겠죠. 뭐 남자 집단, 여자 집단, 혹은 남자 중에서도 연령층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어느 연령층이 고용이 많이 증가가 됐고 어느 연령층이 뭐 이제 고용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여기 스크롤 압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여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고용률은 요렇다 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쭉 보면은 관련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이거를 또 뭐 오늘 나온 자료인데 뭐 한두 시간 잠깐 봐가지고
뭐 제대로 설명드리는 건 어렵지만은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 계층별 경제 활동 참가율에 따른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제 그 고용 계층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보면은 특징적인 게 남자가 증가한 게 보이죠. 여기 고용률이 증가한 시점을 보면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고용률이 증가한 시점을 보면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용률이 감소를 하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고용률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이 든 사람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중간 30대 계층 사람들이 이제 고용률이 증가한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들의 생각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은,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주는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청년들이 뭐 소비 활동을 증가하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계층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 같은 측면에서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남자 측에서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감소를 하고 젊은 쪽에서 증가했다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꾸준히 오랜 기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받았던 관련 찌라시들도 보면은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제 인원 감축, 급여 감소, 그리고 무급 휴가, 이제 이런 그 찌라시들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 말은 즉 최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젊은 것 중에서도 남자 계층 쪽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육체적으로 힘든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알바 개념식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일단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산업별에 대한 취업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을 보면은 이제 진감률이 18%가 되는 게 있는데, 18%가 지금 보면은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그 말은 즉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보면은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업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서비스 종사자가 쭉 보면은 증감률이 6%대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인데 뭐 여기서 지금 서비스업 찾아보자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서비스업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서비스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제조업이 감소를 하고, 지금 서비스업 쪽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게 지금 저 고용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시간대별의 취업자예요. 지금 보면은 시간대별이 36시간 미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단기간 하는 사람들의 증감률이 많이 늘어났고, 36시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즉, 이것도 역시 뭐 좀 이제 정직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단기 알바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확정적인 일을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일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을 꾸리고 경제활동 해야 되는 계층인 남자 40대, 30대 계층이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 쪽의 종사자들이 늘어난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뭐 특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 아니면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닌, 네, 그냥 뭐 나이만 맞으면 아니면 성별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자 실업률 이제 뭐 중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을 보면은 중졸 이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고졸 대졸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좀 전문 지식을 갖고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몸만 단순 내가 뭐 체력만 되면 아니면은 뭐 이런 스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장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업황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이 두 가지가 섞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을 넘어와서 보면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제조업을 보기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을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경기가 이게 좋은 쪽으로 성장할 것 같은 업황에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찾아야지, 경기가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고르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고용률 지표에서도 나오듯이, 그래서 제조업들도 뭐 여러 가지 제조업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약에 제조업을 고르더라도 그래서 좀 긍정적인 미래가 있는 그런 제조업들 중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쪽 종목들을 잘 유심히 살펴본다면은 뭐 삼성전자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만큼 대박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로 해서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좋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에코마케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광고 매체가 이제 지상파죠. SBS, KBS, 뭐 MBC 여기에 대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가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가는 그런 광고 방송밖에 없던 과거 시대와 달리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뭐 누구나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누구나 개인 방송을 보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한다던가, 그래서 방송에 대한, 그러니까 그 광고에 대한 타겟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광고에 대한 루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연령체도 다 다양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집단에게만 그 광고를 때려가지고 효과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게 이제 에코 마케팅인데,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해 오다가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죠. 실질적으로 광고자가 많이 늘어났고, 광고자 중에서도 진짜로 이게 니즈가 있는 사람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클릭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재계약을 하고 추가 계약을 하고 이제 광고에 더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업황이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보는 기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많은 서비스업들 중에서 이제 싹이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나 저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남겨주신다면은 저도 참고를 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다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